우리 김진수 로얄도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마케팅 플랜 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져.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안 해보면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물어보면 몰라요. 예를 들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행복이 뭐예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설명을 해야 돼. 행복이 뭐냐고 설명을 해야 된다고. 예를 들면 오른쪽에 있는 우리 숙녀분, 감정이 뭐예요? 감정이 뭐냐고. 감정이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해 보시라고. 안 돼요. 설명 못 합니다. 우리 숙녀분, 문화가 뭐예요? 문화가. 설명 안 돼요. 설명할 수 없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라고요. 노상 우리가 선과 악 그러는데 선은 무엇이고 악은 뭐예요? 설명 못 해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그런데 안다고 생각하니까 사업이 잘 안 돼요. 아주 사소한 것도, 우리 김진수 로얄이 얘기했잖아요. 사소한 것도 스폰서에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아주 중요한 그 멘트를 우리 김진수 총장이 했거든요.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은 스폰서는 스폰서가 아니에요. 네, 지가 안다고 생각하고 엉뚱한 길로 가. 엉뚱한 길로. 물어보면 엉뚱한 길을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디로 가요? 낭떠러지로 떨어져. 따라서 계속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재심 합력하는 스폰서는 조그만 것들로 계속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물어본 사람만 아는 게 아니고 누가 또 알게 돼요? 그 스폰서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평소에 생각 안 해봤거든. 근데 그때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지식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오토 판매사 강의는요, 우리 이 리더분들이 지역을 돌아가면서 강의를 해요. 언제나 똑같은 분이 여기서 강의를 안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그 강사마다 사업하는 환경이 달랐고, 가치관이 달랐고, 경험이 달라, 경험이. 그렇죠? 우리 애터미에가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느냐? 5만 가지 사람들이 모여들어. 왜? 진입장벽이 없어요. 엔트리 베리어가 없어. 다른 다단계는요, 뭘 내고 들어가야 돼요? 진입비. 그 다음에 매월 뭐 해야 돼요? 유지비. 그 경제력이 없는 사람은 다른 다단계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입비가 작게는 2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이에요. 많게는 200만 원이라고. 근데 들어가면 스폰서가 또 이거 긁으라고 그래. 2천만 원 긁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재력이 없는 사람은 다른 다단계는 못 들어가요. 근데 애터미에는 노숙자도 들어와. 노숙자도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여기 분들 다 리더분들인데 내가 거느리고 있는, 내가 관리하는 파트너 중에 생각이 5만 가지 아니라 10만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끌고 가려면 스폰서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아는데 그냥 막연히 아는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야 돼.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뭐다? 아는 게 아니다. 자, 신규분도 많이 오시고 여기 파트너분들 많이 오셨는데 이번에 변산에 오신 크라운 마스터, 로얄 마스터, 스타 마스터, 그리고 샤론 마스터 등 여러 리더분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뮤직이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의 뮤즈에서 나온 말입니다. 뮤즈. 뮤즈는 시가의 여신들인데요. 뮤즈는 누구의 딸이냐 하면은 올림포스 주신 제우스의 딸들입니다. 제우스의 딸들인데
그래서 신화에 보면은 올림포스의 제우스를 중심으로 한 신들이 타이탄의 신들과 전쟁을 해서 타이탄의 신들을 제압하고 세계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축하 잔치를 하는데 잔치가 재미가 없어. 왜냐하면 음악이 없어. 음악도 없고 시도 없어. 그래서 올림포스의 신들이 제우스 신에게 음악의 여신을 놔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자 제우스는 기억의 여신, 무네모시네라고 하는 요 여신인데 기억의 여신과 아을의 밤을 동침하고 9명의 딸을 낳습니다. 신화니까. 그게 9명의 음악의 여신들이에요. 그런데 제우스는 신 중에서 가장 힘이 가장 센 신이고, 무네모시네는 기억의 여신이에요. 기억의 여신. 그러면 신화는 인간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 가장 힘이 센 제우스와 옛날을 기억하는 기억의 여신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음악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 전쟁터,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투를 하게 하는 군인들은 군가를 부르면서 갑니다. 군가를 부르기 전에는 이게 용기가 안 났는데 군가를 부르면 총을 맞아도 안 아플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전투에 나가는 거예요. 유치원에 들어가면 맨 먼저 뭘 배워요? 노래를 통해서 예절과 모든 걸 배워요. 유치원에 들어가자마자 한글 배우는 게 아닙니다. 노래를 배워. 그만큼 음악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우스의 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치매라든가, 그 다음에 기억에 이상이 있는 분들의 치료에 음악 치료 전공하시는 분 계시나요? 음악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그 음악을 자기가 들었을 때나 자기가 배웠을 때 그 환경 자체를 세트로 생각나게 기억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은 그 새마을 운동 노래를 아실 거야.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는 그 노래를 들으면 1970년대 그 생각이 그대로 나. 그래가지고 꾀제이 듣던 시절, 그 다음에 이 꽃갱이 들고 새마을 운동 하던 그 모습까지 세트로 생각이 나버려. 세트로. 그만큼 기억이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분들에게 옛날에 연애했을 때 음악을 들려주면 그때 기억을 그대로 살린답니다. 그게 음악 치료예요. 박물관을 뭐라고 하죠? 박물관 영어로? 뮤지엄이라고 하죠. 이게 뭐예요? 뮤즈에서 나온 거예요. 음악의 여신, 기억의 여신에서 나온 거예요. 박물관에 가면은 우리 문화재나 과거 유물들이 다 놓여 있어요. 그걸 보면 과거를 기억나게 해요. 그래서 뮤지엄은 음악의 여신의 신전이에요. 뮤지엄, 거기 가면은 몰랐던 게 다 기억이 나. 독립투사 얼굴을 보면 일제시대가 생각이 나. 저분이 저런 운동을 하셨구나.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라는 분 들어봤죠? 아주 그냥 공자라는 말 들어봐도 진저리가 나죠. 그냥 옛날에 그냥 말이야 그 어려운 소리 해가지고 말이야. 근데 그 어려운 소리가 아니거든. 공자가 거느린 제자가 3,000명인데 그 오락에서 온 거 아니에요. 각국에서 다 왔어. 유학 온 사람이 30명이란 말이에요. 뭘부터 가르쳤느냐? 노래 가르쳤어요. 노래. 그게 가사만 남은 게 시경이라는 거예요. 시경의 75%가 뭐냐 하면은 유행가예요. 유행가라고요. 왜?
수천 편의 유행가를 수집해가지고 공자가 가사도 좋고 곡이 좋은 것을 골라놓은 게 311수의 시예요. 시라는 말은 고대어에서 노래라는 말입니다. 노래. 그러니까 그 당시 문자를 알아, 무엇을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에 젊은 애들을 불러다가 뭐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노래부터 가르쳤어요. 노래를 통해서 문화와 문자와 이런 걸 다 가르쳤다고요. 그만큼 위력이 있어요. 라디오에서, TV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음악이에요, 음악. 만약에 대장금에 배경음악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뭐 보고 있어요? 귀 어두우신 분들 활동사진 보는 거하고 똑같아. 배경음악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자기도 몰라. 그런데 자기도 몰라. 응? 그런데 그래서 상품 선전할 때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생각하도록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깔아요. 그러면 그 음악이 어디선가 흘러나오면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신나면 그렇게 걸어가는 거야, 이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어요. 기억을 자극해서 그것을 생각나게 만들어버려요. 왜? 음악이 기억의 여신의 딸들이거든. 기억의 여신의. 오케이. 자,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승자가 되시겠죠? 패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승자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패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승자가 되느냐, 이걸부터 한번 쑥 보고 또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드니 해리스라는 이게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인데 이분 11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승자와 패자의 차이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아마존에 들어가시면 아마존.com, 아마존에 들어가시면 지금도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 책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거예요. 승자는 저런 사람들이로구나, 패자는 저런 사람들이로구나. 그래서 이 책이 한 권인데 그 중에 몇 개만 골라 뽑아놨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나는 승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금방 아실 수 있어. 왜냐면 되게 쉽게 써놨거든, 양반이. 자, 다음. 자,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승자는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 말, 패자는 실수했을 때 너 때문이야 말. 이거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스폰서한테 하는 소리야. 내가 잘못해서 파트너가 성공을 못하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너만 없으면 말이야, 이렇게 되면 그 사람 패자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승자는 정이 가득하고 패자의 변은 핑계가 가득. 자, 뒤에 써놨죠. 정선상약. 정직하고 선량한 게 가장 최상의 전략이다. 자, 세 번째, 승자 어린애에게도 사과할 줄 알고 패자는 쿨하게 사과하면 반드시 성공해. 자, 네 번째, 패자는 넘어지면 뒤를 본다. 뒤 보지 마세요. 앞만 보고 가세요. 자, 다섯 번째, 승자는 일을 느긋하게 하는데 시간이 남아. 패자는 항상 바쁜데 시간이 없어. 그리고 또 성과도 별로 없어. 자, 다음. 인간에게 가장 공평하게 주어진 게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님한테도 24시간 주어졌고 노숙자한테도 24시간 주어졌어.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썼느냐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가 갈려요. 자, 다음. 승자, 자, 7. 또 다 같이. 승자는 시간을 붙잡고 패자는 시간에 쫓겨서. 오케이. 여덟 번째. 이게 금과 옥자 같은 말인데
승자는 판매사부터 그 과정을 소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패자는 국장기에 묻어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크라운 된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고 다녀.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왕관이 크라운이죠. 왕관을 쓰고자 하는 자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 크라운이면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그 왕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죽어요. 자, 9번째. 다시 말하면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 사고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는 거예요. 밝은 측면을 보는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승자가 되고, 맨날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만 보는 사람은 패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 10번째. 아기로 태어나서 걸을 때까지 몇 번 넘어진다 그래요? 3,000번 넘어진다고 합니다. 3,000번. 근데 그 얘기는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벌써 옛날 아주 옛날에 3,000번 넘어졌어. 그런데 지금 한 번 넘어진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실망하느냐 절망하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이미 3,000번 넘어졌는데, 우리 지금 저 피겨 여왕 누구죠? 김연아. 이거 얼음판 위에서 뺑 도는 그건 나 뭐 때문에 뺑 도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도는데 김연아가 TV에서 얘기하더라고. 1만 번을 돌아야 돌 수 있대. 1만 번. 그런데 그 1만 번을 도는데 3,000번을 넘어진대요. 3,000번을 넘어진대. 그렇게 해야 제대로 돈다 이거야. 제대로. 자, 그 다음에 11번째. 이것도 꼭 애터미 리더들에게 한 소리 같아. 파트너 중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안 생기면 이상해. 문제가 생길 때 도피하지 말라 이게. 도피하지 말고 뛰어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그게 리더예요. 자, 12번째. 뒤따라가면 항상 2등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2등밖에 안 돼요. 1등은 굉장히 어려워요. 1등은.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한 민족이고 굉장한 성과를 낸 민족인데, 국가인데, 지금 2등인데 1등이 되려고 하니까 어려워 지금. 그렇죠? 2등은 앞에 놈이 가면 따라가면 돼. 근데 1등은 쥐가 길을 만들어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1등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우리 국민이 못났다? 우리 민족성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약간만 올라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자, 다음. 돈에 끌려다닌다. 이것도 지금 국장기 하는 사람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시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복권 당첨되면 패가 망신한다고. 그래서 영국 BBC 그리고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과연 복권 당첨하면 패가 망신하는지를 연구했어요. 조사했어. 다 조사해봤어. 조사했더니 반반이에요. 50%는 복권에 당첨되기 전보다 훨씬 행복하게 잘 살아. 50%는 완전히 신용불량자로 돼가지고 무허가 하숙집에서 죽어가. 50%는. 근데 우리 로또 복권 10억, 그게 서양의 복권 아니에요. 서양의 복권은 뭐 수천억 막 그래. 그러니까 10억 로또는 그거 거의 껌값에 불과해. 서양 복권에 비하면.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많은 복권을 탔는데 신용불량자로 노숙자로 죽어갈까? 그 이유가 뭔가 찾아봤더니 가장 큰 이유가, 더 행복한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해오던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해오던 일에서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되건 말건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애터미 사업을 해서 5천만 원이 딱 달성됐어. 그럼 5천만 원 이상 줘요, 안 줘요? 안 줘. 그 이상 안 줘. 복권하고 똑같아. 그때 이 애터미라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엉뚱한 지대 가서 엉뚱한 지대. 그럼 어때요? 나중에 마약 중독자로 죽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야. 왜? 여기 보람이 없는데. 보람이 없어요. 일의 가치를 몰라. 여기서 보람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다음. 자, 뭐 왔다 갔다 했어. 13번. 꿈을 가지고 계시죠? 드림, 비전. 그런데 국장제 하는 사람들은 욕심만 가득한 거야. 이게 승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패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패자가 돼요. 그게 경제 원리는 창조 법칙이에요. 그거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생산한 부가가치 이상으로 소득을 가져가게 되면 그 조직은 망하게 돼 있어요. 베네수엘라 그래서 망했잖아요. 아르헨티나 망했잖아요. 망하게 돼 있어요. 자, 15번째 시작. 바로 적극적 사고방식, 소극적 사고방식입니다. 트럼프라는 사람 알죠? 트럼프인지 포카인지 뭐 비슷한 건데 그 되게 무식하게 생겼잖아. 근데 안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마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역사는 평가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좌충우돌해서 그러는데 하도 무식하게 생겨가지고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대통령 그 유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었어. 트럼프한테 느닷없이 물었어. 국민들에게 소개해줄 책 10권만 추천해주세요. 그 무식하면 모를 거 아니야. 국민들에게 소개해줄 추천하고 싶은 10권만 들어주세요. 트럼프가 즉각 대답을 합니다. 첫째, 무슨 책일까? 손자병법. 손자병법. 손자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우리 손자인지 너희 손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손자병법이 거기에 모든 인생을 살아간 지혜가 들어있어.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세 번째 노만 빈센트 필 목사의 적극적 사고방식. 지금 시중에 다 나와 있어. 그래서 그 노만 빈센트 필 목사가 단임 목사라고 있는 뉴욕 교회의 그 신도가 트럼프예요. 그리고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분이 그 필 목사예요. 왜? 그분은 저명한 자기개발 학자였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전도사가 된 분이에요. 우리 시중에 책이 나와 있어. 그래서 그 책을 읽어라 이거야. 굉장히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어떻게 성공하는가 다 기록되어 있어. 저명한 학자이기도 한 분인데 나머지 7권의 책은 전부 뭐냐? 중국 관련 책이에요. 그 트럼프가 중국하고 지금 충돌하고 무역전쟁 하는데 그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을 속속들이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어. 여기 중국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한 말이 아니니까 일본 교수한테 물었어요. 일본 교수한테 물었어.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무역전쟁 한다고 저러는데 중국이 계속 나가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교수 대답. 중국이 미국에 안 맞아봐서 저래요. 안 맞아봐서 저래요.
일본은 2대 맞으니까 지금 그로키 상태에서 헤매고 있는 중이에요. 일본은 2대 맞아버리니까 완전히 지금 숨이 꼭 끊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어요. 언제 맞았는데요? 언제 맞았어요? 여러분 핵폭탄 생각나죠? 그게 아니에요. 태평양 전쟁 때 미국의 동경 폭격이에요. 핵폭탄만 더 많이 죽였어. 동경을 그냥 융단 폭격을 해버린 거지. 그 당시에. 그때 완전히 항복하고 거지가 2차 대전 이후에 태평양 전쟁 후에 일본들 많이 굶어 죽었어요. 미국에 뒤지게 두드러 맞아가지고 밥도 먹을 정신이 없으면 두드러 맞았어요. 그러다가 서서히 일어나서 1970년대 일본의 전자제품과 자동차가 전 세계를 휩쓸어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은 갔다. 미국은 지는 해고 일본은 뜨는 해다. 그 당시 미국이 GDP 1등, 일본이 2등 그랬어요. 2등. 그래서 일본 분들이 이제 기고만장하게 행동을 했어.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책이 나왔냐 하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노라고 말해? 그럼 그렇게 말해봐라. 그리고 이번에는 폭탄을 퍼부는데 돈폭탄을 퍼부어버렸어. 돈폭탄. 다시 말하면 일본 엔화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국제 금융시장은요, 미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1달러에 300엔 하던 일본 엔화를 1달러에 150엔으로 떨어뜨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 모든 산업이 폭삭망해버려. 폭삭망해버려요. 거기다 금융시장에서 흔들어버려. 그래가지고 그 교수 하는 말은 돈폭탄을 맞아버리니까 그때부터 정신이 빠져가지고 지금 20년간 헤매고 있는데 아직도 헤매고 있다 이게. 헤매고 있죠. 못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그래서 그 일본 교수 하는 말, 중국이 미국한테 2대만 맞으면 아마 뻗을걸요? 국제사회건 국내 정치건 2등은 가만 안 놔둡니다. 드디어 1980년 2000년에 들어와서 중국이 2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맞을 차례예요? 네, 맞을 차례예요. 그래서 지금 패기 시작했어요. 이제 패기 시작했어요. 트럼프라는 거한이 나와가지고 패기 시작했어.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중국 네티즌들이 올린 말, 각국의 대외 정책 올린 말, 지금 저 유튜브 들어가면 있어요. 미국, 지가 때리고 싶은 놈은 때린다. 옆에 괜히 구경하고 있다 얻어맞으면 안 돼요. 그게 헤비급이 있는데 미들급이 옆에 서 있다가 맞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영국, 미국이 때린 놈은 또 때린다. 그게 완전히 미국한테 맞아버리면 영국한테 또 맞아.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그렇게 상태가 돼버려. 미국이 일본을 때리니까 영국이 또 때려버렸거든.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시장이 어디? 예, 영국 런던 금융시장이에요. 런던 금융시장이에요. 두 번째가 뉴욕 금융시장, 세 번째가 도쿄 금융시장, 네 번째가 싱가포르 금융시장이에요. 서울 금융시장은 구멍가게고 아직 우리가 그걸로 먹고 살아야 돼. 사실은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러시아 욕한 놈은 때린다. 욕한 놈은 때려. 이스라엘 자기를 때릴 것 같은 놈은 먼저 때린다. 먼저 때려. 프랑스 자기를 때린 놈은 반드시 때린다. 반드시 때려. 일본 자기를 때린 놈은 미국한테 이른다. 저놈이 날 때렸다고. 북한 누가 때리면 한국을 때린다. 한국 누가 때리면 미군하고 합동훈련한다. 중국 네티즌들이 쓴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국 누가 때리면 뒤에서 욕만 하고 있다.
그게 국력이에요. 국력. 미국은 지가 때리고 싶은 놈은 때려. 안 봐줘. 그런데 미국한테 맞으면 영국한테 또 맞아. 영국은 미국이 때린 놈은 또 때린다. 야. 그러니까 완전히 죽여놓는 거야. 그냥 완전히 죽여놓는 거야. 못 살아나요. 이걸 잘 이용하면 우리가 강대국이 될 수 있어요. 미국한테 때려주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면 영국이 보고 있다 그놈을 또 때려. 그러니까 완전히 죽는 거지 그놈. 아주. 자, 다음 16번째 시작. 네, 7.8기 이 말이죠. 자, 17번째 시작. 이것도 국장계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세일즈 마스터로 출발해서 임페리알을 갈 때까지 계산 안 해. 계산 한다는 게 잔머리 굴려서 주판 튕기는 거예요. 애터미는 사람 사업이에요. 사람을 관리하면 되는 거지 주판 튕겨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근데 패자는 출발도 하기 전에 계산부터 해. 내가 주머니에 얼마나 들어올까? 안 들어와요. 그게 승자가 아니라 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18번째. 예, 이게 성장형 마인셋과 고정형 마인셋입니다. 성장형 마인셋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자, 19번째. 예,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과 부정적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자, 20번째. 예, 바로 복권 당첨자들의 행과 불행이에요. 승자는 그게 포상, 즉 복권과 관계없이 자기 일을 계속해. 왜? 자기 일에서 보람과 가치를 느꼈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패자는 그거 안 하고 대가만 생각해. 그래서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복권 당첨 후에 무슨 일을 했는가 봤더니 가장 먼저 마누라를 바꾸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을 마누라한테 뺏길 것 같아. 왜? 마누라를 못 믿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 바꿔. 집도 바꿔, 차도 바꿔, 뭣도 바꿔. 그러다가 나중에 음식도 마약으로 바꿨다가 노숙자로 죽어가는 거예요. 자, 21번째. 예. 그래서 가끔 우리 애터미는 진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스폰서라고 해서 반드시 나이가 많다거나 학력이 높다거나 사회적 캐리어가 좋다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이 없어. 그러나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 내가 그런 사람을 봤어. 스폰서가 20대야. 근데 파트너가 70대야. 그러니까 하는 짓이 엉터리 짓만 하고 있어. 그래서 스폰서가 얘기를 했어. 그 사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감탱이가 하는 소리가 내가 세상을 살아도 너보다가 얼마나 더 많이 살았는데 세상을 그따구로 살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서 200년을 살아봐요. 뭐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른이 어른 대접 받으려면 어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대접 못 받습니다. 어떤 작가가 글을 써놨더라고. 어떤 영감탱이가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영감탱이가 담배 피면 학생들이 뭐라 안 하잖아요. 다 피하는 거지. 근데 그분도 상당히 나이가 지긋으신 분이야. 40대 이 작가니까. 그래서
어르신, 지하철석에서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영감탱이가 한다는 소리가 너는 네 애비도 없냐? 애비 있는 거하고 담배 피우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하는 말이 어르신, 아버지 없이 제가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제 아버지는 지하철에서 담배 안 피거든요. 어른이 어른으로서의 대접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연탄 배달하는데 가게 가면 다 써놨어요, 여기. 하도 유명한 말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견현 사제라는 말인데요. 이 현은 현명할 현자죠. 이런 추상 명사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 현명한 사람을 보거든, 현명한 사람을 보거든, 가지런할 자자, 같을 자자예요. 너도 그 사람과 같아지기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공자가 한 말이에요. 현명한 사람을 보거든 너도 그 사람과 같아지기를 생각하라. 그런데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누가 현명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누가 현명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학력이 높은 사람? 나이가 많이 든 사람? 그게 아니에요. 공자가 말하는 현명한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나보다 먼저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 논에 계속 나타나. 어떤 분야에서건 나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먼저 알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자동차 수리하는데 자동차 수리공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의사가 현명한 사람이에요? 의사는 자동차 수리에 대해서는 무시하기 짝이 없는 놈이야. 그렇죠? 그런데 자동차 수리공이 선생님 자동차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의사가 야 시끼야 내가 그래도 의사야 그렇게 나오면 어때요? 그놈이 현명한 것이 아니라 무식한 놈이에요. 논어에 뭐라고 나오냐면 번지라는 제자가 있어요. 번지 점프가 아니고 번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주 재밌는 캐릭터인데 굉장히 어린 제자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마부로도 쓰고 그랬어요. 선생님 농사 짓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당시 2500년 전이니까 농사 짓는 법을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공자가 농사 짓는 법을 모르겠어요. 나는 농사 짓는 노인보다 농사에 대해서 모른다. 거기 가서 물어봐라. 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서 그걸 가르치면 엉터리를 가르쳐 줄 수가 있으니까 농사 짓는 노인에게 가서 물어봐라. 나는 그거 모른다. 그러니까 번지가 다시 물어. 그럼 선생님 채소 가르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기르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채소 기르는 노인보다 그걸 더 모른다. 그 노인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한다. 왜? 공자에 의해서 아무리 학문이 높고 역사를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농사 짓고 채소 기르는 데는 그 노인이 더 현명한 거야. 그렇죠? 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고 학력이 낮고 캐리어가 없다 하더라도 애터미에 먼저 들어와서 먼저 알고 스폰서가 됐다는 것은 70 아니라 80 노인보다도 더 현명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다음 비춰줘봐요. 자, 다음 22번. 이게 갑질하지 말라고 말이야. 갑질. 우리가 지금 고쳐야 할 한국이 선진국으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갑질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는 문제. 왜 갑질이 일어나느냐? 지금까지 우리 유교 문화는 수직 문화 속에서 살아왔어요. 수직 문화.
수직 문화 속에서. 수평 문화가 아니에요. 수평 문화가 되려면은 창조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인간의 영혼은 똑같다고 생각해야 돼. 수평으로 생각했네요. 수평. 모든 인간의 인권은 똑같다고 해야 수평이 되는데, 유교 문화권에서는 항상 수직 문화예요. 위에 황제가 있고 왕이 있고 경대부가 있고 사가 있고 그다음에 평민이 있고 노비가 있어. 이렇게 하이라키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격과 인품을 가지고 하이라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돈과 직위가 하이라키 위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갑질을 하는 거라고요. 이건 뭐예요? 그 종업원의 인간적 가치를 아주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평. 이게 갑질이거든요. 갑질이 없애지 않으면 선진국 못 합니다. 이게 인간 존중이에요. 자, 다음. 설명이 필요 없죠. 그 다음 24번. 혀를 바치는 사람 많아. 아주 감언 이설만 막 계속해. 자, 다음.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는 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믿을 신자예요. 믿을 신자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대로 행동했을 때 믿는다는 거예요. 자, 다음. 패자는 돈을 쫓다가 패가 망치네. 자, 27번. 우리 사원에 나와 있어, 이거.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자, 28번.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가 되는지, 이게 지금까지, 이거 상당히 오래전의 분인데, 해리스라는 분이, 지금도 아마존닷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걸 미국 국민들이 인정한다는 거거든. 인정한다는 거야. 자, 29번. 계속 배우라. 이게 평생 학습입니다. 평생 학습. 자, 30번. 이것도 지금 해리스가 국장계 하는 사람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세일즈 마스터에서 임페리얼까지 가는 그 과정을 중요시하게 한다. 왜? 그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크라운 감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 무게를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세일즈 마스터에서 임페리얼만 쳐다보고 있으면, 결과만 보고 있으면 그 감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승자와 패자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야. 어떻게 정리할까?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애터미 사업의 본질이 뭐냐, 본질이 뭐고 핵심이 뭐냐, 또 그 바탕은 무엇이냐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승자와 패자가 갈라져요. 그런데 것들은 말이죠, 우리 리더들이 강의하실 때 수없이 언급한 거예요. 애터미 사업의 본질, 애터미 사업의 본질, 네이처. 이건 사운입니다. 사운. 이대로 하면 승자가 돼요. 사운 처음에 뭐죠?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존중이야. 인간 존중. 즉 휴메니티. 인간은 네가 집받고 써먹을 도구가 아니다, 그 말이야. 어떤 인간인지 네가 사용할 도구가 아니다. 왜? 천부적 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그 천부적 인권을 침해할 권리가 없다, 이 말이야. 어떤 인간도. 그러니까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나는 내 파트너를, 내 소비자를, 내 고객을 내 돈벌이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쓰지 않겠다.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지 누가 써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다. 이게 영혼을 소중히 여긴 게. 다단계판에서 왜 저런 얘기를 하나 말이야.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들어두면 또 괜찮아요. 두 번째는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양심을 소중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양심 자체가 영혼이에요. 내가 나쁜 짓을 할 때, 나 혼자 모르게 나쁜 짓을 할 때 아무도 안 봐. 근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양심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양심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아주 미세한 소리예요. 내가 지금 사기를 쳐가지고 3만 원짜리 자석료를 300만 원에 팔아먹어야 돼. 나 그러면 자석료 때문에 나도 하나 사가지고 아주 죽을 뻔해. 이사갈 때마다 그 무거운 걸 말이야. 그러면 그 버리기도 아깝고 말이야. 결국은 어떤 아파트에 갔더니 노인정이 있어가지고 노인정에 갖다 줬거든. 거기는 쓸만하잖아요. 그랬을 때 원가 뭐 30만 원이 됐건 3만 원이 됐건 이걸 300만 원에 팔아먹었을 때 겉은 좋아. 그런데 속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게 양심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양심을 소중히 여긴다. 두 번째, 생각을 경외한다. 생각을 경외한다. 그렇죠? 이걸 하면 승자가 된다니까요. 생각을 경외한다도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비전 창출이에요. 비전이 없는데 이 예태임상을 뭐 하냐고. 비전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장차 되고 싶은 이상적인 상태, 이걸 비전이라고 정의하자 이 말이에요. 내가 장차 되고 싶은 이상적인 상태. 우리 아름다운 숙녀분 장차 뭐가 되고 싶으세요? 5천만 원 버는 임페리얼. 그렇죠.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 근데 뭐 되면 되고 안 돼도 좋고 그러면 어때요? 그 비전 아니에요 그거. 비전은 내가 장차 되고 싶은 이상적인 상태. 그러면 이게 현실하고 비전하고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갭이 있어. 그렇죠? 현실과 이상이 갭이 없다면 그건 비전도 아니에요. 비전 아니잖아요. 다 됐는데 왜 그 비전이야? 그런데 이 비전이 없으면 맨날 똑같은 생활, 맨날 똑같은 삶. 현실을 극복하고 비전으로 가는 데는 온갖 장애물이 있어요. 그렇죠? 온갖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여기 가려면은 이게 버닝 디자이어. 버닝 디자이어. 이게 뭐예요? 불타는 욕망이 있어야 된다. 불타는 욕망. 난 반드시 임페리얼이 되고 반드시 5천택이 되겠다 하는 불타는 욕망 없이 어떻게 저기를 가냐고.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가는데 온갖 잡년들이 나타나가지고 못 가게 그냥 날마다 속을 썩히는데 이게 불타는 정열이 없어가지고는 못 간다니까요.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 또 하나는 생각을 경외한다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합리적인 레셔널한 디시전 메이킹,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년 6개월 만에 깨나도 죽었다 깨나는 것을 10번을 해도 크라운 마스터가 안 돼요. 근데 그런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야.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가득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욕심이 가득하니까. 꿈이 가득한, 비전은 꿈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꿈이야. 꿈이 가득한 게 아니라 욕심이 가득하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그다음 믿음에 굳게 서며. 그렇죠? 신념인데요. 신념은 자기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일치할 때를 신념이라고 그래. 그냥 해야지. 그게 아니고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5천택
임페리얼이 되겠다. 근데 요 배꼽 밑에서 뭐라고 그래? 너 같은 것이 어떻게?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러게 되면 그건 잠재의식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못 돼. 너는 못 돼. 그걸 일치시키는 거. 그래서 자꾸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나와서 일치시켜야 돼. 왜? 그렇게 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정도 미모가 했다면 나 정도 미모는 할 수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딱 일치하면 그때는 된다. 그 말이에요. 겸손이 섭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겸손, 휴메리티. 겸손이 섭니다. 거만한 사람도 거만한 놈은 또 싫어해. 별놈들. 교만한 놈도 되게 싫어해. 저만 교만하면 돼.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왜? 애터미는 서비스 사업이에요. 서비스라는 말은 서번트, 하인에서 나온 말이죠. 지가 갑질하면 안 된다니까. 서비스인데 지가 갑질을 해. 이게 애터미 사업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렇게 하면 승자가 되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의 핵심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대중명품이에요. 대중명품이라고. 회모임 드시는데 박한길 회장 체면 봐서 드셔요? 루이비통 사는데 루이비통 회장이 어떤 새끼인지를 몰라. 근데 그 루이비통 가방을 보고 사는 거예요. 가성비를 보고 산다고요. 샤넬 사장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샤넬 가방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명품이 아니면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시장 원리예요. 이게 창조법칙이라고. 그 회사의 경영자가 누구냐, 리더가 누구냐, I don't care. 나는 모르겠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 치약이 좋다.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거야. 그 마케팅 프로는 그 다음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파이가 커지지 않는데 계속 나눠먹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그거 미친놈들 아니야. 빵덩어리를 키워놓고 일단 이걸 어떻게 정의롭게 나눠먹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마케팅 플레이라고. 알았죠?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의 본질은 사원에 다 들어있고 핵심은 대중명품이에요. 대중명품이 아니면 망해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 바탕을 이루는 건 애터미 문화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실천하시면 반드시 승자가 되실 거고 3년, 5년 후에 로얄 마스터 그리고 임페리얼 마스터가 될 겁니다.